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개념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수업 내용을 재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인 관점에 실제로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 생성, 데이터 입력, 그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검색도 해보는 이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밀도 있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념적인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 한 번씩 제가 다 언급해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할 테니까요. 실습을 하는 과정에 좀 연결을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주차는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 튜토리얼이라는 뭐 제목으로 달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MySQL 내에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죠? 실제로 DBMS, MySQL DBMS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상에 구축되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ySQL DBMS에 구축된 그죠?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다 완성된 칩과 같은 거예요. 네, 칩과 같은 거예요. 뚝딱 만들어진 칩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집이 나오지 않죠. 그죠? 집 주인과 건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은 최소한 방 3개는 있어야 되고 방 3개 중에 하나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은 가능하면 남향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통유리로 하는 구조 뭐 이런 요구 사항을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건축 설계사가 그 집 주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서 그죠? 설계도를 도면을 만들어 옵니다. 그죠? 그래서 도면을 만들어 오면 자, 이 도면을 기초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아, 저는 이 방은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실을 이런 배치로 했으면 좋겠고 주방 구조는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건축주가 그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요구 사항을 이제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구축을 하는 사람, 건물을 짓는 사람과 건물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가 하면 설계 도면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예요, 이것도. 음, 그죠? 건물 주인은 건축에 대해 잘 모르고, 그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그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설계도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공통의 표준 프로토콜이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 데이터베이스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스템 상에 구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현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모델링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는
개발자 관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러한 모델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는 크게 개념적인 모델링, 자, 개념적인 모델링, 그다음에 논리적인 모델링, 자, 물리적인 모델링 이 세 가지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의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범위를 정해요. 범위.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세요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원 관리, 이렇게 회사의 직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정보가 너무 인사 정보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행정 업무를 그죠? 행정적인 업무를 종이로 안 하고 그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게 돼요. 그럼 요구사항이 어떻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텍스트라든가 뭐 텍스트, 그죠? 글 또는 뭐 그림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정형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정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뭔지, 그죠?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막 전반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집 주인이 요구사항,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이러한 구조와 기능과 그죠? 뭐 이런 것들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요구사항 분석을 기준으로 설계사가 설계도를 그려옵니다. 설계도, 설계도를 가져와요. 자, 이게 평면도죠. 그 건축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이 개념적인 설계 단계 두 번째인데 이 단계에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옵니다. 이해되세요? 네. ER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뭐 이 설계도 그 건축 설계도는 평면도잖아요. 그죠? 그 설계도에 컴포넌트가 있는데 구성 요소가 있지만 자, 이 ER 다이어그램에서는 E와 R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어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개념적 스키마에서 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 중요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지만 ER 다이어그램이라는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DBMS의 독립적인 개념적 구조 설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뭔 말인가 하면 자, 이 설계도 잘 보세요. 건축 설계도의 경우에 자, 이 설계도는 자, 시공을 할 때요. 시공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자, 똑같은 구조지만 어떤 거는 황토로 짓겠다. 황토, 옛날 방식으로 짓겠다. 자, 우리는 벽돌로 짓겠다.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예요. 공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립식으로 짓겠다. 똑같은 집이죠. 구조는. 그죠? 방세에 뭐, 이게 황토라고 못 져요? 벽돌로 못 져요? 다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계도는 이 구축되는 시스템과 독립적이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DBMS 종류가 많았죠. 오라클, MySQL, 뭐, 그죠? 몽고DB, 다양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시스템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으로 개념적인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적인 설계를 하면 이제 이게 되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중요합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뭐 내가 직접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대부분 개발자잖아요. 그럼 개발자로서 또 도면을 건축을 실제로 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면을 볼 수 있어야 시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도면을 보면서 개발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설계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죠? 아, 나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공이 들어가는 순간 구조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인 설계에서 구축을 요구한 사람, 의뢰인 클라이언트하고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 설계자하고는 이 ER 다이어그램을 중심을 두고 계속 정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계속 논의해서 수정을 해가는 겁니다. 설계도.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ER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ER 다이어그램 안에 다 있죠. 요구사항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는 뭔가 하면 이 논리적 설계가 바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개념적 설계를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구현할 것이냐, 요 구현할 것이냐의 이제 중간 단계예요. 이렇게 요 갔다가 여기로 가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설계도라도 서로 다른 중간의 건축 공법에 따라서 그죠? 여기 물리적인 구성 요소가 다 달라집니다. 구조가 달라져요. 건축 일정과 인력과 모든 게 달라지죠. 그죠? 설계도가 있다고 해도 그죠? 자, 여기서 논리적 설계에서는 이제 뭘 한가 하면 모델을 정합니다. 자, 이 개념적으로 설계된 ER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는데, 방법론, 데이터 모델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관계형 모델을 우리가 그러면 ER 모델에 적용하겠다. 관계형 모델. 자, 관계형 모델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형 모델을 하면은 릴레이셔널 스키마가 나오고 만약에 우리는 이 관계형 모델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 관계형 모델이 아니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는 관계형 모델이 아닌 객체지향 OOP, 객체지향 모델을 하겠다. 모델을 여기다가 개념적 설계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논리적 설계가 달라지겠죠. 공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우린 관계형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다 릴레이셔널 모델, 관계형 모델을 논리적 설계에서 적용을 하면 그러면은 관계형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논리적 설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RDB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관계형 모델. 그래서 이제 논리적 설계가 끝나면 물리적 설계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를 하면 요즘에 개념적 설계를 하고 여기에 내가 R 모델을 쓰겠다. R 모델을 쓰겠다. 릴레이셔널 모델을 쓰겠다 그러면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리적 설계에서도 약간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데이터를 담을 공간에 대한 크기도 변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추가적인 어, 뭐, 기능도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딥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개념적인 일단 단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기초로 설계도를 만드는 개념적 모델, 개념적 설계 단계를 거치고 자, 개념적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논리적 설계를 하는데 이때 논리적 설계에서 관계형 모델을 적용한다. 응? 관계형
모델을 논리적 모델 설계에 적용한다. 그래서 관계형 모델, 릴레이셔널 모델을 논리적 설계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결국 관계형 모델을 영향에 받은 설계가 관계형 DB로 그죠? 관계형 DB로 들어가게 됩니다. DB 설계가 됩니다. 당연히 관계형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관계형 DB가 나오고 그래서 관계형 DB를 구축할 수 있는 RDBMS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RDBMS. 이렇게. 이해됐어요? RDBMS. 그래서 관계형 모델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는 관계형 DB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또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요 용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순서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 현실 세계에는 회사라는 곳이 있고 회사에는 사원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죠? 자, 이 현실의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자, 현실에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이거를 담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이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담으려면 자, 회사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있고 여기에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할 것이냐. 직원 정보도 담아야 되겠고 부서 정보도 담아야겠다. 그러면 직원에는 어떠한 속성이 들어가야 하느냐. 자, 다 다르겠죠. 회사마다 다르겠죠. 다 달라요. 네. 그죠? 컴퓨터 세계. 현실 세계와 컴퓨터 세계라. 이것이 병원에 있으면 병원이라는 현실 세계라고 했었다면 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 그죠? 간호사와 환자,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의무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텐데 이거를 그러면은 병원의 경우는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 과정이에요. 이게 다예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네.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구축되는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데이터 모델을 잘 해놔야 그죠? 개발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쉽게 뽑을 수 있죠.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개발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봅시다. 그러면 좀 전에 회사와 직원, 회사 데이터베이스,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 개념적인 모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모델 보면 구축하고자 하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 개념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업무 중심적이며 포괄적인,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모델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니까 우리 회사는 자, 사원 정보가 있어야 되고, 부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자, 부서에는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우리는 글로벌 회사다. 그래서 국가 정보도 있어야 된다. 자, 국가에서도 리전에 대한 정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원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죠?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이 잡 히스토리도 있어야 된다. 잡마다 업무죠. 업무마다 어떠한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직원이 있고 부서가 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에 나온 것들을 요 박스, 네모 박스로 나온 것들을 엔티티, 개체라고 합니다. 엔티티. 개체. 응? 우리 회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개체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간에는 뭐가 있어요? 선이 있죠. 선. 여기 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의 관계죠.
관계, relationship.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개념적인 단계에서는 개체와 관계로 표현한다고 해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무엇이 엔티티가 되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엔티티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데이터 설계자들입니다. 그러면 엔티티는 어떤 엔티티와 엔티티 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이 회사는 지금 부서와 사원 정보, 그다음에 부서에 대한 위치, 그죠? 부서의 위치, 주소, 그다음에 국가, 지역, 지금 되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죠? 여기 분리를 해놨어요. 뭐 동남아, 아시아, 유럽, 그죠? 북아메리카의 어느 나라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관계가 있는데 관계도 보면은 뭐 짝대기 이렇게 뭐 여러 개 펼쳐진 게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차수를 의미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지역이 이 대륙이에요, 대륙.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럽, 아시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 일대 N 관계. 관계도 차수가 있구나. 디그리. 그죠? 한 나라에는 한 나라에 여러 그죠? 지사가 있을 수 있죠. 한 국가에 그죠? 위치, 지사의 주소, 그죠? 어, 그죠? 그래서 한 지사에는 여러 개 부서가 있을 수 있죠. 맞나요? 그다음에 한 명의 직원은 여러 부서에 소속될 수 있죠. 맞나요? 자, 한 부서는 여러 직원을 가지죠. 맞나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직원과 직원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부하 상사, 한 명의 상사는 여러 부하 직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음. 자, 한 부서에서는 여러 업무가 있고요. 그죠? 여러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직원은 여러 업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는 이러한 관계를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델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심플하죠, 그죠? 심플해요. 자, 그런데 이 개체와 관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죠. 그러면 개체에 대한 이야기. 개체, 엔티티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고, 관계, 그죠? 엔티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네요. 관계. 지금 이거 가지고 모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갑니다. 이게 다예요. 이 개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고, 그러면 애트리뷰트라고 하잖아요. 이 속성들,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엔티티는 뭐가 어떤 종류의 엔티티가 있겠냐? 자, 애트리뷰트는 어떤 애트리뷰트가 있어야 되냐? 그렇죠? 엔티티는 뭐가 있어요? 애트리뷰트 같은 거,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 크게 이론적으로 이제 막 정리를 하고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모델의 대부분이에요. 데이터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 ER 개념적인 모델에서는 엔티티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모델의 핵심은 이제 엔티티에 대한 얘기. 어떤 것이 엔티티여야 되냐? 그럼 엔티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어떤 종류의 엔티티여야 되냐? 자, 관계는 어떤 종류의 관계냐? 관계의 차수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데이터 모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OOP를 배우잖아요. OOP. OOP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인데 객체 지향도 똑같아요. 객체가 뭐냐 할 때 객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체는 뭐 어쨌든 데이터와 그 안에 데이터 속성과 행위로 나눠진다고요. 그죠?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데이터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메소드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OOP와 ER 다이어그램은 상당히 매핑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엔티티라고 했지만 OOP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객체라고 했고, 그죠? 이 매핑이 되겠죠. 소프트웨어의 객체랑,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는 매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자, 소프트웨어가 있고 데이터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오브젝이라고 하죠. 객체. 그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엔티티라고 하죠. 그죠? 그죠? 또는 이게 릴레이션십 모델로 바뀌면 뭐라고 돼요? 엔티티는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릴레이션, 관계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월드하고 데이터베이스 월드의 오브젝트과 엔티티는 매핑이 돼요. 이렇게. 그죠? 엔티티 또는 릴레이션이라는데 그래서 요거를 OR 매핑이라고 합니다. OR 매핑. 데이터, 소프트웨어에서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근데 결국은 매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객체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R 매핑, OR 매핑이다 이런 말씀이다. 나중에 보면 네, OR 매핑 개념적인 모델에서 아무튼 이렇게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모델은 뭐냐? 논리적인 모델은 자 개념적 구조 좀 전에 ER 다이어그램이죠. ER 다이어그램을 좀 더 논리적으로 모델링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조금 뭐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잘 봐요. 인플로이, 디파트먼트, 뭐 로케이션, 컨트리, 그다음에 리전 뭐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표현식은.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자, P,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우리 프라이머리 포린 키 배웠죠? 논리적인 모델로 갔을 때 이제 조금 더 상세화 되는 겁니다. 포린 키, 포린 키. 그다음에 점은 뭐예요? 난널, 널이 되면 안 된다. 관계형 모델을 적용받아서 이렇게 논리적인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얘를 참조한다. 화살표 생겼죠? 그죠? 부모가 얘잖아요. 얘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참조하는 게 맞죠. 이런 참조 관계까지도 이제 릴레이션 모델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그죠? 관계 데이터 모델은 뭐라고요? 데이터를 담는 2차원 테이블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튜플은 각각의 행은 유일해야 되고요.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합 개념과 똑같습니다. 자, 애트리뷰트 무순서고 원자값이다. 이런 겁니다. 원자값 한 컬럼에는 한 속성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간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모델에서 논리적 모델링의 영역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적용받아서 이렇게 로지컬, 릴레이셔널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이죠.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리적 모델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자, 물리적 모델에서는 좀 달라지죠. 시스템에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컬럼마다, 각 애트리뷰트마다, 자, 애트리뷰트마다 자, 어떠한 사이즈고 데이터 타입이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상세해지죠. 그죠? 상세해져요. 시스템 레벨이기 때문에 각 속성에 대해서, 각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크기 값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참조와 참조 관계의 속성들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상세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물리적 모델이 나왔다. 이게 끝이죠. 실제 구축되죠. 그럼 이거를 뭘로 변환하면 돼요? 이제는 자, 이거를 SQL로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를 SQL로 변환해서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자, 데이터를 담는 구조, 테이블, 구조가 DBMS상에 구현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실습할 때 이걸 임의적으로 우리가 막 구축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윗단에서 개념적인 모델, 논리적인 모델, 물리적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뭐 다른 모델을 공부 안 하고 관계형 모델만 공부할 겁니다. 관계형 모델만 우리는 다룰 건데요. 결국은 관계형 모델을 우리가 픽스했다라고 하면 잘 봐요. 사실은 개념적인 설계에서 거의 90% 이상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여기에 릴레이셔널 모델을 적용하면 여기 릴레이션 모델을 적용하면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거를 워크벤치에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념적인 설계를 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실습할 겁니다. 컴포넌트 DB 가지고 개념적인 설계만 하면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가게 쭉 만들어집니다. 신기할 거예요. 재밌어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개발자 관점에서 실제로 구축해보고 사용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다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설계 단계는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구축해가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일단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또 실습 영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